와. 목이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헬멧 써서 머리는 괜찮을 건데 저렇게 아이고야. 부딪히면은 대박이다. 목 다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몸을 바로 보자. 바로 보는 인터뷰 MC 김은비입니다. 지난 시즌에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의학 상식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바로병원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저와 함께 MC를 함께 해주시는 MC계에 떠오르는 보석 신승준 병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신승준입니다. 네, 원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수술도 많고 어. 외래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힘들긴 했어요. 네, 그래도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나아지는 모습들 보면서 네. 많이 행복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시즌2의 첫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건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이건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인데요. 네. 아직도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네. 저번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시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자, 오늘 시즌2 첫 번째 촬영. 오늘은 위험천만한 스턴트 행위를 한번 볼 텐데요. 원장님들은 평소에 액션 영화 많이 보시나요? 액션 영화 굉장히 좋아하죠.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좀 아재스럽긴 하지만 저 같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연식이. 터미네이터. 예. 저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존 윅. 미장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그런 게 그 너무 계단 올라가는 장면. 그죠? 아, 역시 엄청 통하는 게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액션 영화 스턴트 배우들이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떤 영상일지 바로 보시죠. 저게 실제 영화 현장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몸들을 사리질 않네요. 원장님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렇게 떨어지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지실 것 같아요. 와. 저거는 어떻게 진짜 하는 거지? 목 다치기가 십상일 것 같아요. 저거는. 목이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헬멧 써서 머리는 괜찮을 건데 저렇게 아이고야. 부딪히면은 대박이다. 목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저렇게 영향이 오지 않을까요? 당장 괜찮더라도? 반복되게 이제 충격이 대단하시다. 가해지니까 어. 목도 이제 손상 많이 생길 거예요. 보험 다들 잘 들어놓으셨겠죠? 아, 너무 현실적인가? 너 티야? 진짜 모든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찍을 수 있는 씬인 것 같아요. 밑에서 저런 거 준비해주는 네. 사람들도 다 신경 써야 되고 네. 분명히 뛰어내리는 사람이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믿음, 신뢰 맞아요.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서 굉장한 저 팀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신체 능력이 엄청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난번에 또 무릎춤 영상 네. 아, 그거.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저 100만 뷰어가 되면 무릎춤을 추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외래 환자분이 그걸 이제 보시고서는 이제 원장님 무릎춤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직 지금 100만 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안도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100만 그렇죠. 뷰 안 돼서? 후, 이러면. 그래도 와. 공약은 공약이니까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스턴트 영상 함께 봤는데요. 와, 보는 내내 정말 저도 같이 좀 긴장하게 되고 숨을 죽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막 구르고 또 부딪히다 보면은 아무리 숙련된 분들이라고 해도 몸에 좀 크고 작은 무리들이 쌓이지 않을까요? 이제 한 장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절 척추 건강에 굉장한 위험이 가겠죠. 네. 요걸 한번 이제 척추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건영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면은 막 높은 곳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네. 특히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와이어 같은 거라도 있어서 이제 좀 충격 흡수를 해주면 괜찮겠지만 네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매트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 봤을 때는 매우 좀 위험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팔다리 등 이런 관절 부분들이 직접 부딪히게 되니까 더 네. 많이 다칠 수는 있겠지만 척추 쪽만 보게 되면은 이제 목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척추 특히 이제 목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보호해주는 구조물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적어서
목이 꺾이게 되면은 뭐 골절이나 탈구, 경추 디스크, 척수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까 오토바이 장면만 봐도 목이 확 꺾이면서 되게 위험해 보였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고 나서 특히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이제 헬멧은 써서 머리는 괜찮은데 네. 목을 다치게 되면서 이제 사지마비 생기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말에서 떨어져갖고 목에 있는 척수 손상이 생겨갖고 사지마비가 생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스턴트처럼 특수한 행위나 뭐 몸을 쓰는 직업을 하시는 경우에 젊었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가 들면 나중에 또 후폭풍이 크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나이가 들어서 좀 퇴행성으로 이런 척수 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경추 척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요새 이제 60, 70대 분들도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또 노화하고 더불어서 이제 목 디스크나 후종인대 골화증 그리고 척추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경추에 척수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건영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척수 손상의 경우에 디스크 협착증이나 아니면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척추뼈가 이제 골절이 되거나 탈구 같은 외상에 의해서도 척수가 압박되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척수가 이제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로 인해 팔다리 이제 근력이 이제 빠진다든가 감각이 이제 저하된다든가 막 네. 찌릿찌릿하는 아니면은 막 따끔따끔한 이런 이상 감각, 뭐 개미가 기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걷는 게 잘 안 되는 보행장애, 뭐 소대변 장애, 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다 신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의 움직임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집었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계속 놓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요. 젓가락질 같은 것들도 잘 안 되고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막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막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척수 손상 아니면 뭐 퇴행성 변화 이게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쉽게 말해서 신경이라는 전깃줄이 우리 목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하니 내려가는데 전깃줄이 손상이 되면서 손상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척수 손상 외에도 걷기 힘든 이제 보행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경우로 일단 머리에서 발생하는 질환도 감별이 필요한데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뇌 실질 자체가 이제 손상되는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도 보행장애가 이제 생길 수는 있고요. 그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질환으로서는 이제 뇌 수두증이나 아니면 파킨슨 이런 질환들도 보행장애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척수 손상 때문에 이제 생기는 보행장애라는 이제 구분이 꼭 필요한데요. 그러려면은 구두 상담만으로는 이제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의 이제 진찰과 정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진료를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행장애가 올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인 전방 경추 유합술이나 아니면 척추 후궁 성형술 등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 유합술, 뭐 척추 후궁 성형술 이런 단어가 좀 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유합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뼈 자체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척추 뼈 자체의 안정성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식의 이제 수술이고요. 척추 후궁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누르는 부분을 뒤쪽에서 이제 창문처럼 열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수술입니다. 그리고 척추 후궁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합술과는 달리 관절을 고정시키지 않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범위 제한도 많이 적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희 바로병원에서도 통증이 있으면서 우리 보행이 엄청 힘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긴 해요. 쩔뚝쩔뚝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마음이 너무 굉장히 아프네요. 있죠. 예. 그래도 다행히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외래 왔을 때 그 지팡이 없이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기분이 참 좋죠. 그럴 때 가장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행복입니다. 행복.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궁 성형술이나 아니면 유압술을 이제 받고서 꾸준히 이제 치료하시면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는 환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도 이제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 듭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 경추, 아마 목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수술 안 하시면은 앞으로 보행장애가 해결이 안 될 거고 결과적으로 휠체어 신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서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령 뭐 1년 전에 제가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력이 좀 남아 있고 그래도 불안정 손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아마 완전 손상이 있는 경우는 아예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불안정 손상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수술해드리면 보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수술 자체도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있다가 이제 수술할수록 신경 자체의 손상이 이제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회복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 기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돼서 손상 받았을 때 이제 빨리 수술하고 빨리 치료를 하고 마비 있는 것도 빨리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 좀 미루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좋은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의료진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역시 실력뿐만이 아니라 진정성까지 갖춘 바로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척추외과 전문의의 시선에서 본 위험천만 스턴트 행위들을 보면서 척추 후궁 성형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번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말씀도 워낙 더 잘하시고 예능감도 더 있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손상 생겼을 때, 마비가 생겼을 때 지체 말고 이제 빨리 병원 오시는 게 좋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 경과가 허리보다도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수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스턴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턴트 하시는 분들 항상 준비 운동 좀 많이 해주시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하시면은 골절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척수증 예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운동 그리고 보호 장구 분명히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보는 인터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관절 척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로. 후. 바로.